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드디어 일주일 미뤄진 대입 수능 시험이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일주일이 좀 미뤄지면서 좀 당황하신 분도 계시겠고 좀 차질을 빚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내가 배운 것들을 잘 풀어내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지진 피해를 입었던 포항의 수능생들 지금도 좀 염려하면서 힘들 시험을 거예요.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수능 시험일이 되면 저희가 이제 올해가 다 갔구나, 네.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9회 말 투아웃,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2017년의 마지막까지 힘내서 차분하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2017년도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공채에서 떨어진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것, 바로 이겁니다. 합격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공채를 준비했길래 합격했단 말인가? 겠죠? 맞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카더라만 무성한 네. 합격자의 스펙부터 또 합격 전략까지 공개하는 방송입니다. 예. 합격자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 분 함께할 또 분 모셨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그리고 합격자 오민우 씨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합격자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숭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이번에 하반기에 취업을 한국투자증권 IT 분야에 최종 합격한 오민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축하드려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민우 씨를 또 합격의 길로 인도한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파더 테레사 차재원 네. 강사님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얼굴 좋아지셨는데요. 머리가 짧아지셨네요. 이발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준호해요. 이제 자주 나오니까 이발도 자주 하는군요. 예, 자주 해야죠. 예. 깔끔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오민우 학생을 보냈기 때문에 네. 승리한 한 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뭐 오민우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합격이 이어지고 있어서 좋았고요. 예. 어저께 삼성전자, 뭐 어. 그리고 이제 BGF 리테일 어허.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본물을 이루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 저희 방송 덕분이고요. PD님, 작가님 사랑합니다. 아니 뭐 우리 방송 최고. 아주 시상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또 네. 과하게 네, 또 좋은 알겠습니다. 수학을 거두고 계셔서 네, 행복하시겠어요. 축하드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합격자가 아주 따끈따끈한 합격자인데요. 민우 씨, 네. 합격 발표 언제 났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최종 합격 발표가 나왔었어요. 야, 그러니까 사흘 전에 났고 네. 네. 이제 뭐 아주 뭐 헌입은 기간이네요. 마음이 좀 편안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좋을 텐데. 네. 자, 민우 씨와 차코치님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 앞서서 민우 씨 합격한 회사가 이제 한국투자증권 IT 직무인데 네. 이 회사 저희가 뭐 뱅키스라는 그 프로그램도 네. 있겠고 주식하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곳인지 김한 캐스터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민우 씨가 이번 하반기에 합격한 한국투자증권 어떤 회사인지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요, 1974년 한국투자신탁으로 설립된 증권 중개업체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최초로 전국 온라인 업무를 개시했고요. 제2금융권 최초 역시 폰뱅킹 서비스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유가증권의 매매와 중개, 대리, 인수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IT 쪽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여온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 IT 직무에 최종 합격한 민우 씨의 스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학점은 3.87점이고요. 토익은 810점, 오픽 IH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와 포토샵, 프리미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턴 경험이나 대외 활동 경험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제일 놀라운 건 지금 25살이라는 건데요. 첫 공채에서 당당하게 최종 합격을 한 거죠. 민우 씨의 자세한 그 합격 전략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 합격한 오민우 씨의 스펙을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숭실대 컴공 아주 뭐 각 대학교의 특화된 과, 네. 본인 이제 경희대 호텔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교에서 특화된 과들이 있습니다. 뭐 중대라고 한다면 이제 관공부가 있겠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숭실대에서 가장 좋은 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컴공과의 학점이 3.87이었고 네. 뭐 토익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픽은 IH, 정보 처리 기사, 포토샵, 프리미엄 자격증 뭐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고 상당히 좀 스펙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오민희 학생 뭐 열심히 했겠지만 합격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엔 처음 도전하는 거라 가지고 좀 처음? 네, 경험 쌓는다는 측면으로 와. 좀 마음을 편히 이번에 몇 받는데 개 썼는데 된 거예요? 총 15군데 정도 넣었는데 한 몇 개 군데, 됐어요? 일단은 한 군데 정도 되었어요. 됐어요? 네, 한국투자증권. 그랬군요. 오, 예. 그렇구나. 저 첫 사고치네요. 도전. 참 예. 대단하네요. 첫 도전인데 성공을 했어요. 이런 뭐, 사례가 많아요? 많진 않지만 네.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네. 뭐 이차 차차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네. 어느 정도 준비의 방향만 잡혔다면 손쉽게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우리 싶습니다. 오 학생은 언제 만난 거예요? 8월 초에 이제 제가 8월 1일 날 무료 특강을 할 때 저 이제 무료 특강을 제가 지금 거의 매주 하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무료 특강은 되게 예. 좀 성의 있게 하나 본데요. 네. 그죠? 많이 성의 있게 하는 보통 편입니다. 우리가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그러신가 봐요. 경계를 허문 좀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저를 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군요. 저희 무료 특강에서도 학생분들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한 10분씩 제가 질의응답을 다 봐드리는데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뭐 그때 좀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었고 네. 저희가 이제 만나보겠지만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는 저희가 이제 뭐 올해 화두가 탈스펙이다 보니까 스펙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만 처음에 오민호 학생 만났을 때도 이 스펙 그대로였나요? 예, 거의 그대로였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그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영어 말하기 점수가 없었습니다. IH가 아예 없었군요. IH가 없었기 때문에 오픈이 없었군요. 저희 예전에 저희 잡정호센터 2월, 3월에 출연하셨던 사이다 영어 니나 선생님 잘 계시죠? 어떻게 뵐 일이 없네요. 니나 쌤한테 좀 추천을 드려서 단기간에 오픽 학원으로 그 점수를 따게 안내를 했었죠. 그랬군요. 네. 그렇군요. 전부 다 지금은 있었고. 그래서 오픽 오, IH 등급을 받았어요. 네, 높은 거잖아요. 예, 그죠? 그 시험도 3주 만에 IH를 따신 겁니다. 이분. 굉장히 독한 취업을 그러게. 일궈내셨다. 네, 짧은 말씀드리고 기간에 그 사이에 오픽 IH를 따낸 그러게요. 거고 또 진짜. 토익 점수도 보면 아까 별로 안 높다고 하셨지면 사실 공대생들 그렇죠. 사이에서는 높은 근데 요즘 수준인 공대생들도 거죠. 중상 900점 많은 사람이 그럼요. 많았어서, 그죠? 공대생 중에도 900점이 많아서 사실 이분은 만약에 어학 점수가 IM2 정도만 나오면 그래도 이 토익 점수랑 얼추 이게 맞기 때문에 그쵸. 괜찮다 싶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말하기 오. 듣기로 예, 거의 그렇죠. 토익으로 토익으로 치면 한 900 이상. 900 이상의 네. 점수가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영어 실력을 늘린 거예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3주밖에 없었고 그래서 좀 계속 학교 공부보다는 오픽 쪽을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집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본인만 어떤 그런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게 네. 있나 봐요. 네. 주말 같은 때도 계속 그 3주 동안은 계속 공부 쪽만 몰아타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엉덩이가 평소에 좀 무겁습니까? 좀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거지. 집중 다 하죠. 집중하지만 집중한다고 다 IH 나오면 뭐 다 하겠지만 굉장히 민호 학생의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다 가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만큼 굉장히 어리고 좀, 그렇죠. 어린데다가 집중력도 뭐 과도 있고. 좋고 학점 좋고 집중력 좋고 말도 잘하고 방송 끝내겠는데요. 자, 이번에가 이제 첫 공채인데 지원한 데마다 붙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확인했습니다만 15곳 중에 뭐 이외에 어디 썼었어요? 주로 은행이나 금융 쪽 IT를 많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그런 은행 쪽이랑 아니면 막 농협투자증권 그렇게 증권 쪽도 많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IT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 역량을 좀 살리려고 생각을 해서 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처음 취업이기 때문에 좀 더 컨셉을 잡고 좀 IT 쪽에 해보자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IT는 IT인데 그럼 왜 IT 중에서도 그렇죠. 은행 쪽을 삼성전자도 있고 했는지 막 이런데 그것도 금융 궁금해요. 쪽을 좀 집중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 네. 아무래도 뭐 새로운 돈을 기술들, 좋아하나요? 네. 돈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술들이 좀 더 증권 아니면은 금융이 합쳐지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은행의 트렌드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좀 포착한 거군요. 네, 잘 포착했죠. 대단하군요. 네. 아, 뭐 가르칠 게 별로 없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한 거 있어요? 많죠. 많이 있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큰 흐름의 방향을 잡아줬다는 점만큼은 제가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처음 왔을 땐 이분이 약간 좀 오락가락 하신 게 일부 있었거든요. 이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은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그렇죠.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 이력적인 면에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취업을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에 될까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데 그 막연한 두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뭐 과거의 합격자의 이력들이나 아니면 뭐 좋은 선례들을 좀 많이 제시해 드리면서 본인의 방향이 틀린 게 아님을 좀 확증시켜준 그런 좀 대화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뭔가의 의문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또 성과가 난 거네요. 일단은 잡아주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컨셉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드리고 어학이 일단 그랬고요. 또 하나는 그 전형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었지만 그걸 이제 조립을 해갖고 완제품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거든요. 이를테면 학교 때 배웠던 과목이 그 과목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웠고 배운 그 내용이 입사 이후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정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초창기 때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글이나 면접 답변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약간 저희가 그 냉부회란 프로그램 보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연예인들이 냉장고를 갖고 나오지만 네. 재료가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난잡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케이스를 그러니까 재료는 많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를 좀 네. 잡아줬다는 얘기인데 그런 느낌 들었습니까 실제로? 많이 맨 처음에 좀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취업에 예. 대해서 좀 많이 갈팡질팡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차코치님 만나면서 좀 더 길을 잡아주시고 가이드를 좀 주셔가지고 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준비가 돼 있는 상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다 잡기 쉽지 않아서 네. 조금 주황장했다는 표현을 저희 썼습니다만 어쨌든 처음 도전하는 공채였기 때문에 8월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좀 단계별로 뭔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뭐 저는 비단 오민우 학생뿐만 아니라 뭐 무료 특강이건 재수강생이건 뭐 온라인 수강생이건 뭐 제 인터넷 강의도 있지만 이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다 플랜을 계략적인 걸 짜 드려요. 일단 오민우 학생 같은 경우는 8월 달엔 전형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와 정리 단계로 받고 예. 9월 달에는 9월 중순 이후에 본인이 희망했던 금융권, IT 직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전까지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형에 맞게 진행을 같이 밟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도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본인만의 노하우를 본인이 좀 깨우치는 편이에요. 사실 지금 방송을 보시거나 영상을 다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괴리감. 어떡하라고 그렇죠. 괴리감. 그런 괴리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분도 한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근데 본인이 하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 만큼 된다는 걸 각 전형별로 좀 단계를 밟아왔다는 점에선 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오늘 나오시는 분을 보고 이거 보고 많은 취준생들이 정말 괴리감 느끼는 거 그래, 아닌가 합격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을 들으니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래요. 자, 민우 군 언제부터 그러면 취업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일찍부터 하니까. 네, 저도 좀 늦은 편에 속하는 편인데 네. 한 4학년 여름방학 그 전부터는 인적성을 많이 풀어왔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주 빨리부터 한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학교 천천히 다니면서 준비하면서. 좀 중점을 뒀던 게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아무래도 서류나 면접 같은 거는 준비가 확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인적성 같은 문제 많이 푸는 게 좀 필요했던 것 몇 같아요. 번 정도 풀었어요? 한 회사 같은 걸로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한 네. 10권 정도는 10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풀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약간 이제 IT 하시는 분들이 수에 좀 강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 인적성, 적성 파트는 굉장히 좀 뭐 그렇죠. 금세 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네네.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거고 네. 본인이 시사상식에 대한 막연함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좀 돌파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아, 특히 이제 인문 분야 예, 그렇죠. 쪽에 금융권 신경 같은 썼군요. 경우 특히 면접 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사 검색은 기본이고 그런 문제집들 보면 뒤쪽에 이제 용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돌파를 하고 저한테 질의응답을 가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주실 때 좀 가이드를 잘 드렸는데 또 이분이 워낙 본인이 그 모르는 걸 좀 싫어하는 타입이세요. 근데 이런 기질로 취업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나오면 당연히 아유 모르겠네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모르면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좀 기질이 있으셨어요. 싸움탁 기질이 좀 있으셔서 본인이 모르겠는 건 찾아가지고 다시 본인 스스로 납득시키고 그리고 실제 면접장 가서도 뭐 후기를 저한테 들려줬지만 본인이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이건 모르는데 대신 저건 안다. A는 모르지만 B는 아니까 B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면접 답변을 이어가니까 아무래도 결과가 좋고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존심만 상해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고 네. 이걸 정말 스스로에게 존심 상해서 끝까지 파헤친 친구가 있고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민호 학생은 후자였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스스로의 노하우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뭐, 공개 좀 해주세요. 방법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적성 같은 거는 일단은 수학적인 건 제가 좀 이과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풀었는데 비문학 같은 좀 다양한 시사 상식 같은 것들이 좀 약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관련된 책, 서적이나 찾아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기본 지식을 좀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무슨 금융권 관련 아주 기초 지식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책을 읽어 보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당장 가서 구매를 하시고 하루 만에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냥 저는 한번 되게 그쵸? 정석인데 그렇죠. 정석 한 10분 중에 한 분 할 많지 거를 않으니까. 그렇죠. 그 한 분이 이분이네. 이렇게 말하면 되더라고요. 바로 예, 모르는 바로바로 것도 하시더라고요. 바로 알아야 되고. 예, 되게 놀라웠습니다. 우리 민혁 쌤이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이런 분들이 10중에 그렇죠. 9인데 네, 여기 한 분이에요. 한 여기. 분이었군요. 그렇죠. 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모든 분이에요. 취준생들이 민우 씨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행동, 실행력. 예, 실행력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수월하실 언행 것 일치가 바로 되는 같은데. 분인 거.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코치하기가 좀 되게 수월하셨을 것 좋았겠네요. 같아요. 네. 수월하긴 했지만 사실 오민우 씨는 오민우 씨 특유의 그 말씀하실 때 어미를 흐리는 습관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면접 대비할 때 좀 봐드린 게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어떤 표현력 같은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정을 드렸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면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방향을 제가 잘 잡아드렸고 본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는 게 네네. 자신감이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인데 비해서 그렇죠. 말투는 약간 좀 이제 그러니까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일상생활은 어쩌면. 지장이 없는데 면접 전형 땐 자신감을 드러낼 수 어허. 있는 그런 좀 분명한 어미 처리. 그래요. 지금 저희가 방송이니까 긴장되셔서 그렇지 실제 맞아요, 말씀은 굉장히 연습 때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근데 싶습니다. 사실 민우 씨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지금 네, 제가 25밖에 못한다는 안 게 아니라 됐으면. 정말 그 뛰어난 그거에 비해서라는 얘기인 거지. 네. 굉장히 그렇죠. 대단하신 분인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해요.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그러면 첫 진짜 생애 첫 공채 도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어떤 게 좀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는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첫째는 본인의 장점을 빨리 좀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본인의 단점부터 먼저 의뢰를 하거나 고민을 하시거든요.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려서 비전공자여서 관련 분야랑 연계된 활동을 안 해서 불안한 마음에 이 단점을 감추는 느낌. 그러니까 뭐 화장할 때 팩트 바르듯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커버하려는 느낌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답을 드려도 불안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왜 우선순위를 모른 채로 나왔는데 오민우 씨는 오민우 씨만의 강점이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명확했어요. 일단 전공자로서의 어떤 강점 그리고 해당 전공 과목 때 어떤 노력을 해왔다는 것들 그리고 일부 부족한 점은 내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런 점은 다른 강점으로 또 상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면접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서류 때 이런 강점이 있다는 식의 어필을 각 전형별로 잘 준비해 주셨고 인적성 문제 풀이 때도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건 좀 집중해서 잘해줬고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보단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안 들어간 거군요. 예, 그렇죠. 이런 어떤 컨설팅이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마음도 한켠엔 이런 게 있거든요. 좀 정답을 좀 알려줘. 뭐 어디 회사 3번 문항엔 이렇게 쓰라고 말해줘. 이런 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요행이 아니라 이분은 저한테 딱히 그런 걸 듣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습니까라고 본인의 과정과 고민을 저한테 문의를 줬지 이건 어떻게 해요라는 식의 어떤 정답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천하는 추진력 있는 자세 아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특허 내는 거예요. 보니까 확실하게 좀 본인만의 그 독특한 면이 네. 있고 어디에 그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단점에 발목 잡힌 친구들. 그러니까 네. 우리 아까도 뭐 냉장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재료가 있을 때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없어서 못 한다는 것보다는 있는 거 가지고 뭔가 잘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민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했다고 네. 저희가 볼 수 있겠고 상당히 좀 그 진취적이고 좀 능동적인 성격이 굉장히 좀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꾸 먹는 걸로 연결을 아, 시키시네요. 그래 이해가 쉽게 취업까지도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격증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언제 따놓은 거예요, 이거? 아까 정보 처리 기사랑 이런 거?
기사 같은 땄어요? 거는 네. 4학년 때 학교 수업 병행하면서 같이 땄던 것 같아요. 바로. 그리고 포토샵이나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는 프리미어 같은 거? 강의 들으면서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스스로 땄던 것 같아요. 2학년, 그러니까 3학년 때.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뭐 빨리 딴 거야? 아니면 뭐 비교를 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조금 빠른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빨리 땄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 그렇군요.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범 취준생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첫 공채 도전이었는데 한 아까 15개 정도 썼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한 곳이 붙었으니까 서류는 어느 정도 붙었었어요? 서류는 한 10군데 정도 붙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꽤 근데 많이 붙었었네요. 15군데 서류 10군데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70%인데. 야구로 치면 6할. 6할. 네. 와, 대단하네. 대단하네요. 그럼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아니면 주로 어디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로 일단 서류 5군데 떨어진 것도 네. 있고 면접 가서도 1차 면접 떨어진 데도 있고 인적성 10군데에서 1차 떨어진 게 몇 군데예요? 1차 한 3군데? 7군데 2차까지 간 거고. 네. 7군데에서는 또 그다음은 또. 시간이 막 겹치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 네. 겹치고 간 것도 있고. 빼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네 군데. 이번에 추석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겹치는 회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오민우 합격자분 같은 경우는 금융권 필기 시험 보시는 회사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권 그 경제 경영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일부 있었고요. 아예 몰랐던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만약에 어. 취업을 2텀째, 즉 내년 상반기 때 혹은 내년 하반기에 다시 다 준비했다면 커버 가능하겠네요. 그것도 커버가 그러면. 가능했을 내용이지만 단기간에 본인이 이루었기 네. 때문에 어. 네, 좋았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류에서는 꽤 많이 붙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고 하면 좀 멘붕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왔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좀 첫 도전이기도 한데 네. 되게 떨어지는 곳이 생길 때마다 좀 막 마음이 상처도 받고 똑같이 쓴 것 같은데 여기는 왜 합격시켜주고 여긴 떨어졌지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아무래도 붙은 것도 있으니까 네. 그쪽만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보니까 약간 아까 제가 들었더니 뭐 그 신앙심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도하면서 했어요? 기도하기도 하고 막 어. 힘들 때마다 나름대로의 그런.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약간 봤더니 제가 왜 종교적 얘기를 했냐면 멘탈이 강한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네. 멘붕이 오지 않았죠. 그죠? 크게는 오지 않고 그냥 그냥 가볍게 왜안 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일 수 있습니다만. 쿨하게 네.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쿨하게. 그날 넘어가더니까 이분은 최초의 그러니까 아까 예. 말한 대로 그렇죠. 무서운 그 초보 취준생이라는 말이 그렇죠. 맞는 것 같긴 해요. 몬스터급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분은 최초에 저랑 상담을 할 때도 한국투자증권 IT 분야를 좀 희망을 했던 분이에요. 아 가고 그러니까 싶었던 곳. 가고 싶었던 곳이 명확하게 타겟팅도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인접 회사들 혹은 경쟁 회사들이 좀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 되는 곳들은 원했던 곳은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좀 더 용기를 얻고 좋은 준비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투를 고집한 이유, 한투의 장점. 이거 어떤 거였어요? 한투 장점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업계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좀 최고의 회사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걸 선택했고 두 번째로는 입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들었거든요.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끌려가지고 내가 지원하게 진짜 됐습니다. 살짝 면접 질문 같은 걸 해봤는데 네. 아주 뭐 기다렸던 듯이 잘 나오네요. 던져주세요 이런 나오네. 느낌. 그러니까 8월 초부터 희망을 해왔던 게 이렇게 좀 그랬군요. 좋은 빛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로는 자기가 스스로 정한 거죠. 그렇죠. 코치해 주신 다만 거예요?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이나 이런 방향은 제가 좀 잡아드렸고요. 그 조건들을 본인이 검색해 보시고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말했던 그런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최선의 선택이라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네. 근데 우리가 IT 할 때는 네. 삼성전자 쪽이나 요즘 네. 잘 나가는 뭐 호황인 뭐 반도체 쪽 네. 이런 쪽을 좀 이제 해줄 수는 있잖아요. 제안을. 해줄 수는 있는데 어. 일단은 저는 홍기찬 쌤이 아니고요. 저는 홍기찬 쌤은 아니었고요. 다만 본인이 막연하게 좀 걱정은 하셨더라고요. 이분께서는 삼성 취업에 대해서 약간 모호함도 있었고 본인이 학교의 선배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다 금융권 IT 쪽에 약간 종사나 관련 분야의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군요. 익숙한 분야 내에서는 본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자. 네. 이번에 해보고 좀 더 스코프를 넓혀보자라는 접근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원했던 분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본인이 뭐 크게 후회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빠른 나이에 된 거여서 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만 네. 또 한 번 더 옮긴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빅피처는 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 올인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정말 첫 취업 25살에 공채 합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군대는 갔다 오신 거고. 네, 갔다 그쵸? 왔습니다. 휴학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네, 휴학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4학년까지 왔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했군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냥 저양은 아니고 좀 유명하게 상위권에 좀 랭크는 돼 있었어요. 아, 그 반에서 1, 2등 했군요. 네, 그쯤. 역시 왜 물어보냐면 당당합니다. 약간 반에서 1, 2등 해본 친구들이 잘해요. 뭔가 해도 잘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뭘 습득력도 빠르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공모전이나 저희가 인턴 경험 같은 거 얘기합니다만 대외 활동도 그렇고 이 친구는 크게 뭐 선택과 집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여쭤보겠습니다. 했습니까? 그냥 대회 같은 거, 컴퓨터 대회 같은 거 예선만 참관해봤고. 대회? 네. 대회는 무슨 대회예요? 그냥 프로그래밍에서 막 컴퓨터 코딩 짜고 그런 코딩하는 거. 대회. 예선만 나가봤는데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왜 떨어졌어? 이렇게 잘하는 친구 같아. 아마도 그쪽에 좀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논리가 일을 하실 굉장히 때 예. 단순하고 참 좋네요. 예. 네. 근데 이런 실패 얘기만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저한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패한 내용을 통해 본인이 그때 내가 뭘 느꼈고 뭐가 부족함을 메워서 다른 과목이나 활동으로 이걸 내가 메워왔다라는 좀 개선의 사고, 본인의 어떤 자기개발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차차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전형에 맞게 좀 어떻게 잘 보면 나왔다 홍기찬 싶습니다. 쌤 스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말이 많지 않은 쓸데없이 무슨 수식어가 많지 않고 네네. 본인이 가고 싶은 어떤 목적성만 정확한 거.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말이 짧긴 한데 그래도 IT 직군 쪽이 보통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다 좋은 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말 주변의 어떤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민우 씨는 상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상급. 상급. 그래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떤 예, 거였어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해왔던 이력을 효과적으로 글과 말로 전달하는 면에서는 어색함이 있었죠. 이를테면 성장 과정을 묻는 질문에 정말 성장했던 얘기만 나열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저기 예. 태어났고 이런 거 이런. 네, 얘기예요? 그래요.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오류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향 잡아드리고 본인이 입사 이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모호하게 나왔던 걸 좀 구체화시켜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회사마다 홈페이지들이 다 있어요. IT 직무에 대한 소개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여의 부분을 찾아서 본인만의 표현을 좀 써가면서 좀 본인이 고민한 흔적을 좀 드러내는 접근들도 초반에 좀 방향을 잡아드린 결과가 이렇게 좋은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차코치님께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느끼기에도 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 있었어요? 처음에 첫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막연하게 준비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합격할 수 있을지 좀 더 생각을 깊이 못 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대강대강 준비했던 것 같은데 차코치님 만나면서 좀 더 길을 잡아주시고 또 가이드 같은 걸 주시면서 좀 더 제가 입사에 좀 더 올인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리포트는 네. 어떻게 알고 한 거예요? 이보다는 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차차차차 넘어가다 보니까 가서 또 이제 뭐 거기 홍기찬 쌤도 있고 조민혁 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굳이 뭐 이제 하정 강사를 택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첫인상을 딱 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저의 이분이 천박자. 아, 되게 당황스럽네요. 이분도 교회 다니는 거 알았어요? 이분 네, 약간 알고 되게 당황스럽네요. 픽 아, 근데- 되셨네요. 근데 저는 픽 됐네, 픽미, 예. 픽미. 고정픽 저였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적은 인원으로 학생을 케어하는 강의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좋게 저를 봐주시지 않았나 싶네요. 고마워요, 오민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면접을 이제 차코치님과 전략을 짠 이후에 면접 갔어요. 그러니까 차코치 만나기 전에 혼자 본 면접 있어요? 혼자 본 면접은 없어요. 없군요. 그러니까 전략 짜고 나서 면접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헛다리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좀 잘 한 거 그 면접관의 의도를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답할 때? 면접 준비하기 전에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같이 강의 들으면서 좀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면접관에 대한 답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좀 면접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떤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질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외 활동 없는데 이런 거 협동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겠냐는 질문을 많이 그래서 뭐라고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학과에서 강의 들으면서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양한 걸 수행했다 하면서 보완했다고 말을 그거 해가지고 크게 문제 안 된다. 크게 문제 안 된다.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A는 없지만 B가 있다라는 접근으로 접근을 무조건 해왔다는 점. 거기서 그 점이 죄송합니다로 안 가고. 네. 위축되지가 그렇죠. 않았네요. 죄송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안에서 냉장고가 자꾸 생각나네요. 그 재료들 안에서 냉부에 잘, 네, 그렇죠. 냉부에 좋다니까 이 기비가. 그런 접근. 그랬고요. 약간 쉽게 말해서 연기자분들 무술 연기하듯이 접근을 하려는 분들이
오민우 씨 과거 모습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음. 이를테면 자 목으로 손 들어간다, 팔로 막는다, 머리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모든 면접 답변 그렇죠. 엑스트라 해봤어요? 예, 안 해봤죠. 하지만 모든 면접 답변을 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비전공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네 비전공자인데 왜 지원했나? 아이고 하지만 이렇습니다.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모든 답변을 다 짜고 가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답변의 기본기를 우리 오민우 합격자분처럼 좀 닦아 놓으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답을 정해놓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 저희도 아나운서 준비할 때 보면은 한 질문당 네. 꼬리 질문을 너댓 개씩 다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해도 이게 뭔가 외운 느낌이어서 맞아요. 가면은 순간 거기에 틀에 다른 질문 나오면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기본적으로 자꾸 그런 상황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도 중요하고 본인 스스로 좀 카메라 설치를 좀 해서 좀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습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종합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데 뭐 자기소개서 쓰듯이 그냥 글로만 텍스트로만 이걸 답변을 준비하고 상황극을 하니까 면접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없겠죠. 맞아요. 네. 예. 자, 입사일은 언제예요? 입사일 아마 12월 말쯤으로 알고 있어요. 12월 말이면 그렇군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 그럼 입사 전까지 뭐 하고 싶은 거 예. 있어요? 제가 계속 막 휴학도 없이 그냥 달려오다 보니까 네.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고 싶고 그래서 다 이루고 가려고 합니다. 여행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일본 쪽 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그러니까 대답이 여기 목젖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명확합니다. 뭔가 사람이 생각할 여를도 없이 아, 근데 이렇게 목젖까지 대답이 올라와 지금 있어요. 저희 방송을 시작한 지 30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유리하게 하는 분인 줄 오늘 알았네요. 아, 저도 지금 예. 오늘 4일째인데 예. 물론 뭐 앞에 분들도 괜찮았습니다만 이분 굉장히 말지 않으십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싶은 느낌이 네. 들 만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친구는 잘하니까 뭐 이런 괴리감을 좀 없앤 차원에서 나도 이랬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은 친구들한테 말좀 해볼까요? 일본어 카메라 보고 네. 하시면 돼요. 저 보지 말고. 네. 일단은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좀 여기서 나열 좀 하고 가려고 저 해서 앞에 있다 생각하고 네. 부르면서 해봐요. 얘 누구야? 우선은 저희 이러면서. 학교에 소모임 중에 농주모라는 소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선배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취업 준비할 때도 많이 알려주셨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후배들도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 때 좀 도움을 많이 줬던 이쿤이 형 아니면 영태 형 이쿤이 형. 네 영태 형 이런 형들에게도 좀 많은 영태는 감사를 좋은 드리고 싶습니다. 형이네, 영태는. 많이 영태 감사를 형? 드리고 어, 싶어요. 착하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취준생 분들에게는 숨 쉬면서 얘기해도 그럴까요? 돼요. 예, 괜찮아요. 아무래도 좀 취준생 분들에게 제가 좀 안 입고 있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한 번에 취업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남과 비교하면서 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좀 더 키워서 남과 비교하면 힘들거든요. 막 자신만 막 위태해지고 막 나태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비교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좀 더 살려서 다들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야. 짧게 말씀하세요. 부모님께서 부모님. 아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항상 제가 좀 피해 막 끼치고 앞에 보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앞에 직접 보고. 얘기하듯이. 부모님께 또 얘기해드려야죠. 많이 좀 도와주셨고 지원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제가 보답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월급 많이 들여가지고 또 좋게 맛있는 거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귀여워요. 아니 보니까 말이 좀 맨 처음에 많은 것 같아서 이 친구 말이 좀 이렇게 많은 친구가 했는데 뭔가 되게 매력이 있네요. 아, 그럼요. 뭔가 특징이 있고 네. 그래 앞으로 뭔가 기대가 틀에 박히지 않은 기대가 되는 네. 그래 친구 같고요. 우리 채 코치도 뭐 이렇게 오늘 오민우 씨가 너무 말을 잘해서 말은 네. 좀 막혀 있었습니다만 네네. 끝으로 한 말씀 다 풀어주고 가시죠. 예. 예, 이 합격 사례가 결코 정말 별 안 간 다른 나라 얘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본인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스스로 본인의 강점을 잘 살려서 좋은 취업의 방향을 이끌어가면 좋고요. 잡정보센터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 네.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차코치님 그리고 오민우 씨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주 알찬 1부 시간이었고요.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소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 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강소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청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 준비된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법무사 이윤규 사무소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소재한 법무 관련 서비스 업체로 현재 등기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고졸 이상, 경력 무관으로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1,90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하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니까요.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등기 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요일인 11월 29일에는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곳,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이 꽤 선선할 때 만났는데 추울 때 다시 만나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한창 이제 면접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좋은 소식도 있고 한데, 근데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염색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희망하지 결과를 얻지 못한 네. 친구들한테 또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염색을 했습니다. 패자부활전을 좀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위해서 염색도 하셨고 네네. 좋은 기업도 가져오셨고 그래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2부의 도우미 조소연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기업 그래요. 들고 나오셨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또 힘들어할 분들이 많겠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투아웃을 준비할 친구들을 위한 기업들 네. 어디 갖고 히든 오셨는지 챔피언 기업.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우수한 매출, 실적과 그다음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 불화물 산업의 대표 기업인 후성 기업입니다. 네. 코스타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역시 다 알고 뭐 계십니다. 주식에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아, 저는 그런가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그 근래 들어서 이렇게 성장한 또 회사여서 네, 상당히 맞습니다. 조금 네네. 기대가 되는 회사인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솔직히 후성 그룹이라는 그 기업은 이제 아마 뭐 주식이라든가 우리 성인분들 많이 아시는데, 많이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구직을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잘 모르실 모르는 거예요. 기업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 1980년대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뇌화물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뇌화물 사업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열이라든가 이런 좀 압력이 강한 물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는 많은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아무런 관련 없는 사업 쪽으로 연관시킨 게 아니라 크게 이제 화학을 주축으로 해서 자동차, 그리고 방산, 건설, 그리고 철강과 반도체, 그리고 환경 사업까지 지금 확장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질까지 지금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사업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980년대부터 역사가 좀 깊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업의 확장과 2차 전지까지 생산을 한다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규모를 말씀드려야 아마 이 구입자분들이 많이 좀 그래요. 알 어느 것 그러니까 같은데. 좋은 회사 하면 얼마나 큰 건데 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원수가 약 2016년 기준으로 해서 3,500명 많네요. 예, 네. 그래서 좀 되게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매출액은 이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약 1조 4천억 대입니다. 1조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강소기업 맞습니까? 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중개업 감소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사업장이 지금 뭐 본사가 화성에 있지만 크게 대표적인 사업은 이제 분당 사업장 그리고 울산에 공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도 공장이 2개가 있는데 지금 이 해외에 있는 공장은 중국의 이 절강과 절강이 있군요. 남통이라는 이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열사가 총 8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원급을 드리면 이제 후성 HDS라는 그 계열사, 그리고 한국내화, 그리고 트레닛, 그리고 후성 전공, 퍼스텍, 그리고 일관 ENC와 한택, 유콘 시스템 등 8개 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거래처가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처가 지금 삼성을 비롯해서 LG와 그리고 캐리어, 다 벽사, 대기업들이네요. 예. 현대와 기아, 그리고 뭐 KCC와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또 군부대인 해병대와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까지 이야. 거래처를 두고 있습니다. 항우연까지. 네. 소개가 대단합니다. 길어요. 그만큼 정말 대기업 못지않은 회사 같습니다. 강기업이에요, 강기업. 네, 네, 강기업이에요. 사원수 매출의 계열사도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후성그룹에 대한 주요 연혁도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서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워낙 연혁이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후성은요. 85년도에 불산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또 86년도에는 울산 화학 주식회사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주식회사 석수화학을 설립하고 97년도에 지금의 후성그룹이 출범하게 됩니다. 예. 2004년에는요 중국 청도 후성 기차 배건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08년도에는 소주의 후성 화공무역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1년에 드디어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상당히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 수상도 했고 대단한 회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까 계열사들도 다양했잖아요. 계열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세현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후성의 계열사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성 HDS가 있는데요. 불소무기 화합물과 반도체 가스 수출입이 주요 사업이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한국내화는 내화물 생산 및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레닛이 있는데요. 자동차 내외장 부품 카메트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또 이 외에도 후성전공이나 퍼스텍, 일광 ENC 등 국내에서는 이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시장 확장이 두드러지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또 8개 계열사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눈에 좀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만의 경쟁력은 무엇일지 이번에는 쌤께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 후성그룹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 부분인데 후성그룹의 경쟁력 하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냉매가스입니다. 냉매가스가 네. 이제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그 집에 쓰는 가정용 에어컨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 뭐 사업용 에어컨 다 사용되는 이 냉매가스 부분이 이 후성그룹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조금 제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독보적으로. 예, 거의 독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독보적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지금 시장 점유율가 되게 높다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 들어가는 그 에어컨 냉매가스는 거의 다 후성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왜냐 아까 제가 거래처를 봤을 때 뭐 캐리어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네요. 웬만한 큰 이 그 에어컨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 냉매가스 관련된 거는 후성그룹을 다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저희 같습니다. 집에도 후성이 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쟁력을 한다면 그 아까 이제 뭐 전해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많이 또 중심 그 부분인 그 2차 전지 2차 전지. 예, 사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음. 그래서 이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또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또 국내 유일 또 제조사입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데 또 네, 그런 맞습니다. 전기차들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국내 유일한 이 타이틀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냉매가스와 이 전해질이라는 물질 두 개를 갖고 있고요. 일단 뭐 타이틀만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네, 경쟁력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가장 또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냉매가스라든가 이런 전해질은 뭐 만들어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인데 이미 갖고 있는 생산 설비에서의 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이익을 또 창출하는 사업이 바로 친환경 사업입니다. 친환경 사업. 근데 이게 이제 이 업계에서는 이제 CDM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좀 불려지고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생산 설비에서 그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금 뭔가 다른 그 생산 설비 온실가스 줄이는 그 생산 설비를 가지고 다른 기업에 그거를 판매를 해서 그걸 그것에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권리를 배출권을 판매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뭐 제품을 만드는 그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수익 창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계 최초라는 게 그 저희가 이 기업이 2005년에 그 국내 기업 최초로서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사무국에서 이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거에서 또 최초로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국내 최초고요. 대단하군요. 그 이후에 아까 이렇게 그걸 통해 수익을 판매하는 이 창출한 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 야, 어쩐지 저희가 뭐 주식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회사에서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들어봤더니만 뭐 그럴만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냉매가스 뭐 에어컨과 반도체 중요한 소재일 테고요. 냉매가스의 독보적인 제조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친환경 사업의 경쟁력을 갖춘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그렇다면 들어가신 분들이 받는 연봉이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겠죠. 얼마 정도를 받게 되나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기해 주시죠. 1조라고 말씀을 드려서 또 너무 크게 잡고 계실 것 같아서 우선은 뭐 평균 연봉은 5,600입니다. 평균이요? 못한 거니까요. 네. 이건 이제 전 계열사 예. 다 합쳐서 이제 평균 연봉이고요. 그리고 5,600 그리고 대졸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가 예. 이제 연봉이 약 3,500만 원 선이. 네. 3,500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요. 자, 연봉은 이 정도 수준이고요. 꽤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성그룹의 채용 모집에 대해서 조서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히든 챔피언 후성그룹은 지금 2018년도 대졸 신입 및 경력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3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모집 부문은
5개 계열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담당 업무는 각 계열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회계나 인사, 영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지가 지방이에요. 분당, 당진, 울산, 창원, 대전 등 5개 지역이니까요. 이쪽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으로는 자사 양식을 작성한 후에 후성그룹의 인사 담당자 이메일로 입사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성그룹의 공채는 신입과 경력직 동시에 진행 중이니까요. 경력직 지원자는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근무지 같은 경우는 분당, 당진, 울산, 창원, 대전이면 뭐 이제 경상도와 충청도 또 수도권 분들도 그렇고요. 예. 지원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컨설턴트님께서 지금 5개의 그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후성의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채용 절차 까다롭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서류 통과되면 바로 면접 이후에 바로 합격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2차례 이제 1차 면접, 실무 부서장급의 1차 면접과 면접만 그다음에 딱 2번이군요. 네, 면접을 통해서만 바로 최종 합격되는 절차입니다. 네. 네, 인적성도 없고 필기 시험 뭐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원자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덜고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후성그룹이 지금 이제 채용 공고를 진행을 할 때 자격 조건에 대학 졸업자라고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졸업자는 안 되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졸업 예정자, 뭐 수료를 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지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이상의 구직자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구직은 무조건 석사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성그룹이 그 아까 중국에도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되게 우대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필수는 아닌데 그래서 특히 영어와 중국어 이 2가지 외국어를 우대하고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 후성그룹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요 이제 5번째 부분입니다. 뭐냐면 전 좀 다양한 전공하신 분들이 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전 분야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보시고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지방의 뭐 전라 아니면 뭐 이렇게 경상, 충청권도 이 지원 좀 많이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에 우성그룹의 계열사가 아까 뭐 지원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방 구직자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꼭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보통 네. 이게 수도권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서 그 지방 분들은 조금 뭐 남의 나라 얘기 같은 얘기 들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아까 뭐 조정 아나운서 말대로 네. 5개 지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분들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또 인문, 상경, 사회, 이공계 저희가 보통 IT면 또 IT, 뭐 인문이면 이렇게 좀 특화됐었는데 네. 여기는 모두 다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면접 때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인적성이 없습니다. 면접만 2번이어서 네. 상당히 좋지 않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졸업 예정자를 그 지원을 안 받는 거는 뭐 확실하게 우리 회사 입사할 사람을 그거 좀 뽑겠다 궁금하네요. 이런 의지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시간 대비 좀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채용할 때부터 이미 지금 집중력이 분산되는 걸 맞습니다. 막는 거군요. 네. 그 시험을 또 보고 만약 면접이 또 만약에 응시 예정인데 또 다른 기업에 면접 잡히게 되면 맞아요, 분명 후성그룹이 큼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경우 발생할 수 이탈자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원 방법이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을 좀 발송해야 되는데요. 지원자들이 놓치는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훈 쌤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솔직히 이게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이제 큰 대기업이라든가 좀 이제 온라인 지원하는 중견기업들급을 많이 지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놓치는 이메일로 경우가 있죠. 직접 보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데 이거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다운을 받으시면 그 입사지원서에 그 뭐 지원 경로라든가 이렇게 성적을 뭐 적는 거는 아마 다 아실 텐데 중요한 거는 외국어를 기재하는 그 사항을 항목을 보시면 분명히 중국어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 일본어, 기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어 어학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기타에서 써야겠네. 체크하시고 또 중국어 어학 등급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정말 그 좋은 구성입니다. 성장 과정, 뭐 이렇게 성격, 예. 이렇게 일반 구성이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글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칸을 막 늘려서 뭐 이렇게 1000자, 막 1500자처럼 안 줘도 되는 부분을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있는데 이거를 꼭 그 서명을 안 하시고 또 안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안 되죠. 네, 그래서 지원서와 이 자격서에서 그리고 동의서까지 꼭 해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챔피언으로 후성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조소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잡정센터 내일은요,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네. 자격증들에 대한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